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파크는 범용적 목적의 분산 고성능 클러스터링 플랫폼인데요. 스파크를 이용하면은 하둡의 맵리듀스 기능을 대체한다든가 아파치 스톰의 스트리밍 데이터 핸들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하둡 하이브의 SQL 기반의 데이터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아파치 마우스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재다능하다는 것이죠. 스파크는 스칼라로 구현되어 있지만은 파이썬이나 R, 자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DK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칼라를 모르더라도 파이썬 언어만 알고 있어도 하둡 기반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파크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파크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spark.apache.org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왼쪽에 있잖아요. 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스파크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파크 버전은 3점대와 그리고 2점대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각 이 버전들은 하둡의 2.7 그리고 3.2 이상의 버전에서 미리 컴파일된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둡 버전에 맞는 스파크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은 다운로드 스파크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안에서 미러 사이트 하나를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윈도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둡에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리눅스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리눅스 환경이 만약에 윈도우 환경이 아니라면은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wget 명령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여기에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리눅스로 가서 wget 명령 입력한 다음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대략 200MB 정도 되니까요. 다운로드 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환경은 스파크가 미리 다운로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된 걸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ls 명령으로 파일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설치하진 않을 거예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스파크 2.3.1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저 버전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트워크가 느리다면은 굳이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저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는 걸 설치할 거니까요.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타르 명령으로 압축만 풀어주면 쉽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스파크 2.3.1 빈 하둡 2.7.tg죠. 하둡이 저희는 3.0.3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둡 2.70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타르 명령으로 압축 풀고 나면은 하둡 설치된 디렉토리가 이렇게 꽤 길게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mv 명령으로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를 좀 짧게 스파크 2.3.1로 리네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ls 해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짧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스파크 3.0 이 파일은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저 파일을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삭제가 됐죠. 스파크 설치하는 것은 다운로드 받고 압축만 풀어주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스파크가 설치됐다면은 스파크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스파크 환경 설정 파일은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컴프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서 ls-l 해보면은 이렇게 뒤에 템플릿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들이 들어있죠. 저 템플릿 파일들을 복사를 해서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할 겁니다. 먼저 spark-env.sh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이 spark-env.sh 파일을 수정할 겁니다. vi 에디터로 spark-env.sh 편집을 하는데요. 두 번째 줄에다가 맨 첫 번째 줄은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줄에 I나 O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export spark dist 클래스 패스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소가로 하고 하둡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둡 클래스 패스를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둡 다시 3.0.3 경로 아래 빈 경로 아래 하둡이란 명령으로 클래스 패스를 줘야 하는 명령을 $소가로 사이에 집어 넣으면은 하둡 클래스 패스를 출력한 결과를 저 위치에 포함시켜 줍니다. 일일이 하둡 클래스 패스 경로도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export java home 은 jdk 1.8.0 18이랬죠. 앞에서 설치했었던 경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ESC :wq 입력하면은 저장이 되죠. 그리고 파일 하나 더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og4j.property 파일을 log4j.property 파일 템플릿 지우고 복사해 놓은 다음에 이 안에서 vi 에디터로 수정을 하는데요. 이 파일 안에 보시면은 log4j 루트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info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로그 레벨이 info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fatal error 1 info에 해당하는 모든 로그가 출력이 돼서 작업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 레벨을 info가 아닌 1으로 한 단계만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info에 해당하는 로그는 출력되지 않을 거고요. 1 이상에 해당하는 로그만 출력될 거예요. 저장은 ESC 누르고 :wq 엔터 치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환경 설정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를 실행시키기 전에 하둡을 먼저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하둡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둡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은 start-all.sh로 하둡 클러스터 그리고 얀을 실행시켜 주세요. 저는 하둡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네임 노드에는 리소스 매니저와 네임 노드가 실행되고 있어야 되고요. 슬레이브 1에서는 데이터 노드와 노드 매니저, 슬레이브 2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노드와 노드 매니저가 실행되고 있어야 되고요. 슬레이브 3에는 세컨더리 네임 노드까지 실행되고 있어야죠. 이렇게 하둡이 실행되고 있으면은 그 다음 스파크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스파크는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sbin 디렉토리로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스파크를 실행시키는 start-all.sh와 하둡을 실행시키는 start-all.sh가 이름이 같기 때문에 직접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sbin 디렉토리까지 이동을 하시고 실행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입력하면은 스파크가 실행이 되죠. JPS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은 워커와 마스터라는 데몬이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스파크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스파크를 설치했으니까 스파크 관련 툴들을 직접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이번엔 빈 디렉토리죠. 이 아래 파이스파크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파이스파크 명령 실행시키시면은 자, 이렇게 실행이 잘 돼야 되고요. 프롬프트가 돼야 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파이썬 2.7.5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리눅스를 설치할 때 디폴트로 설치된 버전이니까 제가 따로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파이스파크는 스파크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썬을 알고 있다면 이 파이스파크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행이 되는지 확인했으니까 퀴트 명령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파이스파크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R이 설치되어 있다면 스파크 R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빈 디렉토리 아래 스파크 R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스파크 R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스파크에서 R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R을 미리 설치해 놨으니까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실습 환경을 가지고 했다면은 거기에 R이 설치되어 있을 거니까 저하고 동일하게 실행이 돼야 돼요. 실행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Q 명령 입력하고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는 스파크 SQL을 실행시킨데요. 하이브를 설치했다면 SQL 구문을 이용해서 하드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와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빈 디렉토리 아래, 이번에는 스파크-SQL이죠. 네, 이것도 이상 없이 잘 실행이 되죠. 몇 개의 경고가 있긴 하지만 저 경고는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이것도 실행이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엑시트 명령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스파크 설치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죠. 하드만큼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텍스트 모드에서 뭔가 분석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이 있다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스파크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bash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예전에 자바 홈 그리고 하드 홈 환경 변수로 설정했잖아요. 여기에 파이스파크 드라이버 파이썬과 파이스파크 드라이버 파이썬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파이스파크 드라이버 파이썬은 주피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스파크 드라이버 파이썬 옵츠는 노트북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을 파이스파크 실행시킬 때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했다면은 ESC WQ 입력해서 저장을 하고요. 소스 명령으로 저 bash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줍니다. 하드도 실행됐고 그 다음에 스파크도 실행됐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파이스파크에 의해서 잘 실행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파이스파크를 직접 실행시켜 보죠. 스파크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빈 파이스파크 하고 엔터를 치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저에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뉴 버튼 클릭하고 파이썬 2 클릭하면은 파이썬 2.0 버전으로 하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따로 파이썬 3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리눅스를 설치할 때 디폴트로 있던 파이썬 2를 그냥 썼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둡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스파크라는 거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도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이썬 이용해서 하도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